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첫 시간입니다. 1강으로 파워포인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워포인트가 요즘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그 사용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워포인트 화면 구성부터 먼저 알아보죠. 파워포인트는 버전이 굉장히 다양한 거 아시죠? 예, 기본적으로 화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위쪽 보면은 메뉴 버튼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색상이 좀 바뀐 것 뿐이죠. 그리고 왼쪽에 슬라이드라고 하는 썸네일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도 그닥 다르지는 않고요. 안쪽에 보여지는 슬라이드 한 장의 모습의 기본값이 살짝 변경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다른 거는 아니에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최근 버전에 해당되는 아이고요. 오른쪽 버전은 9버전이 2010 버전에 해당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윤곽에서는 디자인과 아이콘의 모양들이 좀 바뀌었을 뿐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변한 곳은 어떤 메뉴를 눌렀을 때 대화 상자가 나타나서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9버전에서는 이렇게 창방식으로 등장했다면 새로운 신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별도의 패널처럼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두 개 다 보시면 채우기 메뉴는 얘다. 그리고 채우기 메뉴에는 이런 게 있다. 여기 보시면 채우기 메뉴에는 이런 게 있다. 별로 다르지 않죠? 거의 흡사한 메뉴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국 것을 배우시면 다른 한국 것 쓰시는데 위치만 살짝 바뀌어 있을 뿐 메뉴의 기본 값들은 많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새로운 기능들이 많기는 하죠. 수업을 따라 하실 때 9버전으로 지금 따라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최신 버전은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되기 시작한 게 2013 버전부터예요. 그래서 2010 버전까지는 이런 창방식을 구현하고 있고요. 2013 버전부터는 이런 패널 방식을 구현하고 있어서 그 점이 약간 다를 뿐이니 메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같은 버전으로 하면 더 좋고요. 자,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거나 하셔야 되잖아요. 구매에 관련돼서 살짝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정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죠. 정품 구매는 이곳을 클릭하셔서 구매하러 가시면 되고요. 제가 이곳 링크는 카페에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대학생 자녀분들이 계시면 대학생 자녀들은 무료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자녀분에게 집에 한 대 설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대부분 어느 학교나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생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분들은 옥션이나 쿠팡에서 구매하셔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무 제품도 없으시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능이 정말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시면 그곳에 있는 오피스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강좌 뒤에 그 기능이 있는 챕터들은 제가 구글 드라이브도 팁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 부분으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정품 구매하러 아까 제가 연결해 드린 링크를 타고 가시잖아요. 그럼 이런 공간으로 오게 될 거예요. 최대 인원이 6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11만 9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원 유저거든요. 연 8만 9천 원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비즈니스용이니까 저희는 상관이 없겠고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구매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결제는 월별로 결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달 쓰고 해지해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션에 만약에 가신다면 여기에 오피스라고 입력해 주시게 되면 오피스 제품을 대행해 주는 우리나라 업체들께 나올 거고요. 이곳에서 오피스를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오피스 2016, 2019 이런 식으로 버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 저쪽보다는 좀 싸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106,000원 정도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검색 한번 잘 해보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그런 업체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쿠팡에 가셔서도 오피스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쿠팡에서도 검색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막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정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불법으로 막 라이센스 주면서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는 곳이 있는데 이런 제품은 정품이 아니시니까 사용하시면 안 되시겠죠. 정품 인증이 나 있는 그런 곳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얘 눌러주시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 여기는 한국 판매자니까 여러분이 설치하시다가 뭔가 오류가 있으면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학생도 없고 제품 설치도 어렵고 그냥 옛날 버전으로 그냥 따라하면 안 될까요? 하실 텐데 메뉴를 잘 보시고 누르시면 따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걸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다 눌러보시면서 하시면 제일 좋은데 제가 하는 걸 그냥 보기만 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그걸 쓰려고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제품이 여의치 않으시면 일단 제가 하는 화면을 차근히 눈으로라도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구글 드라이브라는 걸로 제가 지금 새 탭이고 여기가 구글 화면이잖아요. 구글에 로그인이 이렇게 돼 계시면 구글 드라이브라고 얘 누르시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라고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안에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저희는 워드를 한글 워드로 배웠기 때문에 굳이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지금 구글 프레젠테이션과 이게 파워포인트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저희가 이거로 간단한 파워포인트 만드는 방법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쓰던 이런 PT 자료가 파워포인트 자료가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메뉴가 저희가 설치하는 돈 주고 사는 제품처럼 다양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간단하게 글씨 쓰고 그림 넣고 그다음 애니메이션 쇼하고 하는 거에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자, 어쨌든 저는 마지막에 해당 챕터에 기능들이 좀 있다면 이런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요즘 어떤 곳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파워포인트의 가장 기본 기능은 뭐예요? 파워포인트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발표 자료 만드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 발표 자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파워포인트의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뭔가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어서 같은 동료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에게 뭔가를 알리고 싶을 때 그런 자료 만들어서 많이 썼었죠. 그리고 교회 같은 데 가시면 요즘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강사 같은 경우 자기의 강연에 필요한 정보들을 파워포인트로 제작해서 보여주면서 강연하는 사례 많이 보셨죠. 그리고 돌잔치 같은 데 가시면 아이들 커온 발자취를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드는 경우,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파워포인트의 기본 기능이고요. 파워포인트가 점점 그래픽 툴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포토샵 같은 수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인포그래픽이라고 정보를 제공해 줄 때 말 그대로 그래픽, 그림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이런 인포그래픽에서도 파워포인트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SNS 있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SNS 하는 곳에 필요한 이미지를 요즘은 파워포인트로도 되게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동영상 제작까지도 가능하거든요, 파워포인트가. 그리고 혹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쇄물로 전단지 같은 걸 만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요즘은 파워포인트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쓰임새가 요즘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잠깐 볼 건데요. 여기는 구글이고요. 제가 이미지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검색에 국한해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인포그래픽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의 인포그래픽 화면이 보이시죠? 물론 이 인포그래픽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포토샵, 일러스트 뭐 이런 기술 가지고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아이는 파워포인트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은 하나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여기 지금 보시면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 이래가지고 책도 나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파워포인트로도 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SNS 디자인을 만드시는 이런 디자인도 파워포인트로 제작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 지금 SNS 콘텐츠 만드는 파워포인트 뭐 이런 식의 책도 나와 있죠. 그리고 요즘은 신문사 같은 경우도요, 글로만 기사를 쓰면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본다고 인포그래픽으로, 제가 인포그래픽 신문사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경향신문 보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 한겨레 신문도, 여기 한겨레 신문 모바일 이래서 보이시죠? 매일신문도 지금 보시면 그렇고요. 아무튼 요즘은 신문사들도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으로 신문기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자료들을 만드실 때 파워포인트가 쓰인다라고 하는 그 쓰임새를 좀 알아두시면, 아, 쓰임새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화면을 진짜로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버튼을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열릴 거예요. 깨끗한 문서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새 프레젠테이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곳은 기존에 있던 추천하는 디자인 같은 게 있으니 이런 디자인을 입고 들어가고 싶으면, 이런 디자인을 몸에 입고 들어가고 싶으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가장 깨끗한 새 프레젠테이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맨 위쪽에 보시면 빠른 메뉴라고 해서 메뉴가 보일 거고요. 현재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파일 네임이 정해지지 않은 임시 이름이 보이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파워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 보이고 있을 거예요. 위쪽에 보시면 메뉴 줄이 이렇게 보이시겠죠? 각각의 메뉴를 누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리본 줄이 바뀌게 됩니다.
홈 누르시면 지금 이 화면인데요. 삽입 버튼 누르시면 이런 화면으로 바뀌겠죠.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메뉴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슬라이드 썸네일들이 보입니다. 어떤 슬라이드들이 있는지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해당 썸네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진짜 슬라이드 편집 화면이 이렇게 이쪽에서 보이겠죠. 이곳에서 편집하시면 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총 몇 장의 슬라이드가 있고 몇 번째 슬라이드에 존재하는지 아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화면 보실 수 있는 각종 메뉴 버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기본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가 문서 한 장을 열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탭을 눌러주시면 되고 열기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최근에 사용했던 애들은 이곳에 나오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EPC라고 하는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바탕화면에 가서 온라인 강좌 5주차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서를 하나 여실 수 있게 돼요. 그럼 지금 열려진 문서가 이렇게 들어왔겠죠? 자, 아까 보셨다시피 왼쪽에는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편집 화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슬라이드 썸네일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그 문서를 편집할 수 있도록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첫 번째가 기본복입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기본복이고요. 두 번째가 여러 슬라이드 보기예요. 다시 기본보기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게 되면 이때는 이곳에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요.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치로 들어가고 싶다 그럼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는 첫 장으로 다시 가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버튼과 네 번째 버튼은 슬라이드 보기 버튼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버튼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기 버튼은 단축키가 F5입니다. 자,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마우스에서 손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각각의 슬라이드에 몇 초간 화면에서 보이고 어떤 디자인으로 화면 전환이 되라 라고 하는 게 미리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세팅이 되어 있으면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다 끝났으면 키보드에 ESC를 누르시거나 마우스를 아무 곳에서나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방금 전 같은 경우는 발표 자료를 보여드릴 때는 별로 적합하진 않겠죠. 이거는 제품을 자동으로 계속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인포 앞에 본인들의 제품을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컴퓨터에 띄워놓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자동 시간으로 세팅을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발표 자료를 하실 때에는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넘길 때 발표자가 의도해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간을 미리 다 세팅해 놨는데 이 시간대로 화면이 움직이지 않고 발표하는 사람들이 의도해서 넘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되고요. 여기 슬라이드 쇼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전환을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보이시죠? 방금 전까지는 설정된 시간을 사용한 거예요. 저희는 지금은 발표자가 알아서 누르고 싶다 그러면 수동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수동을 눌렀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위치에서 F5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은 똑같이 진행이 됐지만 화면 전환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까는 이쯤 되면 넘어갔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넘어가지 않는 거 보이시죠? 제가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하면 그때서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표자가 이렇게 이 화면에 놓였는데 판서할 일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왼쪽 하단에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판서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연필을 눌러주시고 색깔을 원하는 색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도구가 몇 개 있으니 마음에 드시는 도구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펜 도구를 한번 써볼게요. CS 컨설턴트란 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서를 했단 말이죠. 뭐 분석 전문가를 키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판서할 게 없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아래쪽에 다시 얘 누르시고 펜을 다시 눌러서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로 바뀌었죠. 이때 클릭하시면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저는 계속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이 끝나면 아까랑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안으로 들어가려면 키보드 ESC나 클릭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제가 키보드 ESC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잉크 주석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요. 방금 전에 제가 발표할 때 판서를 했었죠. 화면에. 그 판서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그건 지워버릴 것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판서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 들어가시면 제가 판서한 내용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걸 넣어놓으시면 발표했던 분이 자기가 이때 어떤 얘기를 했었구나 이런 것도 나중에 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도형이 이제 나중에는 필요 없다 싶으시면 이렇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 본인이 판서한 애들이 도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딜리트하고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원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도 이제 보시게 될 거니까 미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1번 슬라이드 밑에 별 같은 아이가 보이시죠? 얘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얘가 화면 전환될 때 이렇게 화면 전환될 때 애니메이션 보셨죠? 저는 다시 ESC 눌러서 원래로 들어갈게요. 그런 화면 전환 효과가 걸려 있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이런 표시를 보시면 아, 얘는 화면 전환 효과가 걸렸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파워포인트 전체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슬라이드 쇼 할 때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상황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요즘은 다양한 장르에서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거의 포토샵처럼 그래픽화 시켜서 그래픽, 이미지 디자인 만들 때 최적화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알고 그럼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